안녕하세요. IB세프트 차진영 강사입니다. 이번 샘플 강의 영상에서는 물리에서 Work and Energy 파트 중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어떤 경우에 이제 Potential Energy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어떤 경우에 Work랑 에너지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만한 work와 에너지의 관계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배우죠. Work is the transfer of energy.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가 work를 받으면, 예를 들어 positive work를 받는다면 그 work를 받은 만큼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negative work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work만큼 그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를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 이제 어떤 상황에 그걸 적용을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제 어떤 언덕을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상자를 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상자는 constant 스피드로 이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이 상자가 constant 스피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 상자에 작용하고 있는 net force가 0이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상자에 작용하는 force들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일단 아래 방향으로 gravitational force가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normal force가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이 surface가 frictionless surface라고 한다면 뭐 그렇더라도 이제 gravitational force에 이 방향의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은 크기만큼의 힘으로 이 사람이 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gravitational force, normal force, 그리고 이 사람이 밀고 있는 applied force, 이렇게 세 개의 force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때 이 물체가 먼저 얼만큼의 work를 받았냐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work는 force times distance times cosine theta니까 먼저 normal force 같은 경우는 work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동 방향과 normal force 사이의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normal force에 의한 work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applied force 같은 경우는 work를 하죠. 그리고 applied force는 positive work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force가 작용하는 방향과 이 물체의 방향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applied force가 한 work는 이제 applied force 곱하기, 예를 들어 이 상자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distance s라고 해본다면 distance s가 될 거고, 자, 그리고 gravitational force가 한 work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gravitational force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을 따라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먼저 이 gravitational force를 컴포넌트로 좀 나눠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누면 이 perpendicular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normal force와 마찬가지로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work를 하지 않지만, 이제 요 mg sin theta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이 parallel component of gravity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mg sin theta times s만큼의 negative work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force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cosine 180도를 사용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applied force와 mg sin theta가 같으니까, 즉 요 force와 요 force가 같으니까 결국에 applied force가 한 positive work와 gravitational force가 한 negative work는 이제 부호는 반대지만 그 값은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세 개의 work를 몽땅 다 합쳐보면 이 물체가 받은 work는, 그 net work는 결과적으로 0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물체의 에너지가 변했냐 안 변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constant 스피드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kinetic energy는 constant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언덕을 따라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은 work가 하나도 없는데 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증가를 했느냐라는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어째서 받은 work가 0인 것 같은데 에너지는 증가를 하는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conservative forces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work랑 에너지를 배울 때 이 conservative force 같은 경우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이 conservative force, 뭐 non-conservative force라는 개념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떤 경우에 우리가 potential energy를 이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고 어떤 경우에 이제 work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지, 요걸 좀 판단할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거예요. conservative force라고 하면
이제 definition은 the work done by a conservative force is determined only by the initial and the final positions of the object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실제 예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배우게 되는 force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conservative force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gravitational force랑 그 다음에 이제 spring force 또는 뭐 elastic force라고도 하는 그 spring으로부터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두 가지 force만 저희가 알고 있는 force들 중에서는 conservative forces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얘네들을 conservative forces라고 부르냐? 자, 그럼 먼저 gravitational force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상자가 gravitational field 안에서 이제 위로 델타 H만큼의 거리를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먼저 올라가는 과정에서 gravitational force가 이 상자한테 work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gravitational force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mg만큼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럼 이동 방향과 force의 방향이 반대니까 work를 안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아니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면 이거는 work를 안 하는 게 아니라 negative work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gravitational force가 negative force in mg times distance in h만큼의 work를 해요. 왜냐하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force이기 때문에. 그럼 negative work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gravity가 이 상자의 에너지를 mg 델타 h만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이 상자는 빼앗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gravity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에너지를 가져갔으면 무조건 다시 그거를 돌려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양심적인 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이 상자가 다시 델타 h만큼의 거리를 내려올 때 그럼 그때 또 gravity가 얼만큼의 work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올라갈 때든 사실 내려갈 때든 항상 그냥 똑같이 일관되게 아래 방향으로 mg만큼의 force를 가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이제 force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니까 그때는 plus mg 델타 h만큼의 work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positive work 했다는 것은 gravity가 얘한테 에너지를 줬다. 얼만큼? mg 델타 h만큼. 근데 이 mg 델타 h가 뭐냐면 아까 가져갔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gravitational force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으로 갈 때 에너지를 가져갔으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force들을 conservative forces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원래 위치와 최종 위치에 따라서만 work done이 결정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던 그냥 똑바로 올라가던 빙빙 돌아서 올라가던 이제 gravity가 하게 되는 work는 동일하다는 거고, 또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처음 출발 위치도 여기였고 최종 끝나는 지점도 여기라면 그동안 하게 되는 total work는 0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올라갈 때는 minus mg delta h만큼의 negative work를 했고 다시 돌아올 때는 positive mg delta h만큼의 positive work를 했기 때문에 전체 과정 동안에 하게 된 net work는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conservative force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진 force가 또 spring force도 있죠. 그래서 이제 spring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여기까지를 스프링의 원래 길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여기에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스프링이 얼만큼의 워크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참고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압축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스프링 포스가 작용을 하죠. 그럼 이제 압축이 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스프링 같은 경우는 네게티브 워크를 하고, 왜냐하면 포스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길이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는 스프링 포스가 이제 포지티브 워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포스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압축될 때 가져갔던 에너지만큼 다시 원래 길이로 돌아올 때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스프링 포스도 conservative forces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potential energy라는 건 뭐냐? 요거나 이제 요거만큼, 즉 물체가 gravitational field에서 올라갈 때 gravity가 가져간 에너지, 또는 스프링이 압축될 때, 또는 뭐 이제 stretch가 될 때 스프링이 가져간 에너지, 그만큼의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저장이 되어 있다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요 에너지가 potential energy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potential energy는 어떤 conservative force가
가져간 에너지 또는 어떤 conservative force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보면 된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배운 force들 중에서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force는 gravitational force와 그 다음에 spring force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는 potential energy도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elastic potential energy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배운 force 중에서 나머지 force들은 뭐냐? 나머지 force들은 저희가 non-conservative force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걔네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가져갔다고 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friction이나 air resistance 같은 경우에는 이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도 friction은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negative work를 하고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돌아갈 때에도 그때에도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friction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도 negative work를 해요. 그래서 friction 같은 경우는 갈 때도 에너지 가져가고 올 때도 에너지를 가져가기만 하는 그래서 non-conservative force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그런 force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friction이 가져간 에너지는 어떻게 됐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찰이 발생하면 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때 friction이 가져간 에너지는 potential energy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물체나 그 주변의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열의 형태로 주변, surrounding, air로 빠져나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에너지가 dissipate 됐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주변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에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friction을 대표적인 non-conservative force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conservative force와 non-conservative force를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에너지나 work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이제 보통 work energy theorem이라고 부르는데 자, the net work done is equal to the change in kinetic energy.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work energy theorem이에요. work랑 에너지의 관계.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받은 net work를 계산하면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net work라는 거는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force들이 한 work를 다 합치라는 거죠. 그거는 그 물체의 그냥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게 아니라 kinetic energy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써놓은 WC plus WNC는 무슨 뜻이냐면 conservative force가 한 work와 non-conservative force가 한 work를 다 포함했을 때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본 사실이 뭐냐 하면 the work done by conservative force는 equal to the loss in potential energ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돌아가 보면 올라갈 때 gravitational force가 이제 positive work를 했다? negative work를 했다? 그럼 그만큼 potential energy는 증가해. 반대로 내려올 때 gravitational force가 positive work를 했다? 그럼 그만큼 potential energy는 감소해. 그래서 conservative force가 한 work의 양과 potential energy의 증가 또는 감소는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mg 델타 h만큼의 work를 하게 되면 potential energy는 mg 델타 h만큼 증가를 하는 거고 또 플러스 mg 델타 h만큼의 work를 하게 되면 potential energy는 요만큼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조금 잘못 나왔는데 C여야 돼요. 그래서 conservative force에 의한 work는 potential energy의 변화량이랑 같은데 부호는 반대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 있는 NC를 마이너스 change in 죄송해요 반대 여기 있는 WC를 요거를 마이너스 change in potential energy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이제 right hand side로 넘기면 이것도 제가 반대로 써놨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non-conservative force에 의한 work는 change in kinetic energy plus change in potential energy랑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kinetic energy랑 potential energy의 합을 mechanical energy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non-conservative force들에 의한 work는 change in mechanical energy랑 같다는 거예요.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간 과정으로 넣어 놓은 거지만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1번과 3번을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 물체가 받은 모든 work를 합치면 그게 뭐 conservative force든 non-conservative force든 다 합치면 그거는 그 물체의 kinetic energy의 변화량이랑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onservative force는 무시하고 non-conservative force가 한 work들만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그 물체의 mechanical energy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non-conservative force들에는 뭐가 들어가냐? 일단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friction이랑
그 다음에 air resistance, 뭐 이런 drag force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또한 뭐 사람이 밀고 있다든지 이런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한다면 그런 것들도 다 non-conservative force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실제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자, a cyclist is moving up a slope that is at an angle of 19 degrees to the horizontal. The mass of the cyclist and the bicycle is 85 kilograms. At the bottom of the slope, the cyclist has a speed of 5.5 meters per second. 지금 initial speed 나와 있고, the cyclist stops pedaling and applies the brakes, which provide an additional decelerating force of 250 newtons. 여기서 말하는 additional decelerating force라는 거는 사실 이 사이클리스트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어떻게 되죠? 스피드가 느려지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봤던 예시에서랑 유사하게 이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gravitational force에 이 down the slope 방향의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gravitational force의 컴포넌트에 추가적으로 250N만큼의 decelerating force,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럼 이제 아마 브레이크로부터 작용하는 friction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250N이 추가로 있다는 거고, determine the distance taken for the cyclist to stop. 그래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는 distance고, to stop이라는 거는 이제 final speed가 0이다라는 조건이 될 거고요. Assume air resistance is negligible and that there are no other frictional forces. 그러니까 지금 friction이 없다는 게 아니라 no other frictional forces니까 여기서 말했던 250N 외에 다른 air resistance나 frictional force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distance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distance를 구하는 문제일 때에는 보통 저희가 work랑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work is equal to force times distance times cosine theta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시간을 구해라 또는 뭐 시간이 문제에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impulse를 쓰는 문제들이 대부분 많죠. 왜냐하면 impulse는 force times time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work랑 에너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얘한테 작용하는 force들의 net work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force들 중에서 non-conservative force에 의한 work만 계산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럼 일단 얘한테 어떤 force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볼게요. 그러면 gravitational force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ormal force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말한 braking force가 있죠. 이거 뭐 friction일 테니까 F라고 써볼게요. 조심해야 되는 거, 위로 밀어주는 force는 없어요. 지금 얘가 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위쪽으로 작용하는 force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force가 작용하고 있고, 이제 각각의 force가 positive work를 하냐, 또는 뭐 negative work를 하냐, 또는 work를 하지 않느냐를 좀 살펴보면, normal force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work를 안 하고, friction은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negative work를 하고, gravity 같은 경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컴포넌트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mg 코사인 19랑 mg 사인 19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mg 코사인 19는 이제 역시 이동 방향의 수직이니까 work를 안 할 테고, mg 사인 19는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negative work 하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리스트는 negative net work를 받는 상황인 거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리스트의 kinetic energy가 감소를 하는 걸 거고요. 일단 처음으로 저희가 봤던 그 work energy theorem, 그래서 얘가 받은 net work는 얘의 kinetic energy의 변화량이랑 같다라는 거를 먼저 좀 활용을 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얘랑 얘는 work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friction과 mg sin 19에 의한 work만 구하면 될 거고, 어차피 둘 다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개의 force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면 friction plus mg sin 19 곱하기 이제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멈추기까지의 distance 곱하기 이제 cosine theta인데, 조심해야 되는 그 theta가 이 19도 그냥 무의식 중에 넣으면 안 되고, 그 theta는 이동 방향과 force 사이의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cosine 180도 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자, 이제 요게 뭐랑 같냐 하면 이 사이클리스트의 kinetic energy의 변화량이랑 같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가 net work를 계산할 때는 이 사이클리스트의 모든 에너지를 다 따지는 게 아니라 kinetic energy의 변화량만 보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kinetic energy의 변화량을 봐야 되니까 final kinetic energy minus initial kinetic energy를 할 텐데, 이제 final kinetic energy는 멈출 때까지니까 0이 될 거고, initial kinetic energy는 2분의 1 사이클리스트의 mass, 사이클리스트의 initial velocity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S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S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friction 얼마인지 알고 mass랑 뭐 gravitational field strength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initial speed가 5.5라는 것도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식을 요거를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여기다가 250 넣고 여기다가 mass랑 g 넣어주면 이 net force가 465.6이 되고요. 곱하기 S 마이너스, 자 이거는 마이너스 initial kinetic energy도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85.6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양쪽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 S는 1285.6을 465.6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2.76m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non-conservative force가 한 work만 따져보면 그거는 change in mechanical energy랑 같다. 즉, change in kinetic energy plus change in potential energy랑 같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클리스트한테 작용하는 force들 중 mg는 얘는 conservative force죠. 그러니까 얘는 무시해야 되고, 그럼 friction과 normal force만 놓고 봤을 때 어차피 normal force는 work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 사이클리스트가 받은 non-conservative force에 의한 work는 이제 friction에 의한 work가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friction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distance s, 그 다음에 또 이제 friction도 역시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자, 이게 이제 kinetic energy의 변화량. kinetic energy의 변화량 아까랑 마찬가지죠. 0 빼기 2분의 1 mv squared 더하기 이제 potential energy의 변화량. 근데 이제 potential energy는 여기서 말하는 potential energy는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겠죠. 이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이클리스트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간 거니까, 언덕을 따라서 올라간 거니까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증가했죠. 그럼 이제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보면 요 높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여기가 19도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델타 H, 즉 change in height를 델타 H라고 해보면 델타 H over 올라간 거리인 S는 요 직각삼각형으로부터 sin 19가 될 거고, 우리가 근데 델타 H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되는 S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델타 H는 S times sin 19가 되겠죠. 그래서 chang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는 S times sin 19만큼 이제 높이가 올라갔고, 그럼 mg 곱해야겠죠. 그래서 mg 곱하기 s times sin 19만큼. 그래서 요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이 식을 잘 보면 얘를 left hand side로 결국에 넘기면 여기에 있는 mg sin 19 곱하기 s나 여기에 있는 mg sin 19 곱하기 s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식이 되는 거고, 그럼 계산해보면 역시 distance 역시 똑같이 2.76m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사실 요 문제에서는 굳이 우리가 뭐 델타 H를 이제 S에 대한 어떤 expression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굳이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를 따지지 말고 그냥 gravitational force가 한 work까지 이 net work에 다 포함을 해서 그게 kinetic energy의 변화량이랑 같다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굳이 에너지를 안 쓰고도 풀 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동안 얘한테 작용하는 net force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그 net force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mg sin 세타 더하기 friction이 될 텐데 그게 ma랑 같다. 왜냐하면 net force는 ma, 뉴턴 세컨드 러. 그래서 이거로부터 acceleration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acceleration을 수벨 equation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distance traveled가 얼마인지, 이 s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수벨 equation에 대입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식에서 나온 acceleration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수벨 equation에 대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acceleration의 방향이 force의 방향과 같은 initial velocity의 방향과는 반대인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요거는 한번 각자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에너지랑 work를 쓸 때에는 net work를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non-conservative forces에 의한 work만 계산하고 있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net work를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kinetic 에너지의 변화량 같은 거고, non-conservative force에 의한 work만 계산을 할 거다. 즉
gravity라든지 이제 spring force라든지 걔네들에 의한 work는 빼고 계산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게 mechanical energy의 변화량이랑 같다는 거죠. 또한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연결해 볼 수 있냐면 그럼 만약에 그런 non-conservative force에 의한 work가 전혀 없다. 그래서 friction도 없고 air resistance도 없고 뭐 normal force는 어차피 work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얘가 0이라는 거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kinetic energy랑 potential energy의 변화량의 합이 0이다. 즉 kinetic energy plus potential energy 그러니까 mechanical energy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riction이나 air resistance 같은 그런 resistive forces가 없을 때는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샘플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